네,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주주 여러분들, 중국의 AI 추격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연이은 엔비디아의 조정으로 인해서 중국의 AI 추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장기화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열어보면서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에서 풀어드릴 내용, 결코 우습게 볼 수 있을 내용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풀어드릴 내용은 이 탈 엔비디아가 계속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 50% 가까운 로컬화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곧 위기가 되는가,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엔비디아의 실적과 여파는 어떻게 움직일지 차트 분석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들끓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하웨이가 만들고 딥시크가 쓴다. 중국의 탈 엔비디아를 외치면서 AI 칩 기술 독립을 선언하는 중국의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주도로 움직이고 있죠.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알리바바의 소식도 최근에 제가 다뤄줬었는데 알리바바 자체 AI 추론용 반도체 개발 테스트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연이어서 엔비디아가 조정을 주고 이것들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죠. 거기에다가요,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이 지금 공공 데이터 센터나 자국산 칩을 50% 이상 사용하도록 권고 지시를 하는 자립 정책을 상당히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과 함께 하드웨어 자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정부와 중국 기업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알리바바와 중국 기업들이 추론용 AI 칩을 내부 개발 중에 있는데 이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또 알리바바가 범용적인 추론 칩을 제작 시험 중이면서 중국 파운드리로 옮겼다는 내용까지 더해지고 있는 데다가 중국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 이상 자국산 칩을 늘리라고 지침을 확산을 시키면서 중국에서 첨단 팹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내용, 과연 이 엔비디아에게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분석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여파가 얼마나 미치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또 중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잠깐 미국이 엔비디아와 함께 어떤 규제를 하고 있었는지 정치적인 상황, 전반적인 상황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엔비디아, 그러니까 H20 수출 통제랑 이런 것들, 기존의 고사양 GPU 수출을 미국은 꾸준히 제한을 해오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들어오면서 H20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제어가 혼선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에서 H20 판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가이던스는 중국 H20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혔는데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중국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작용할 수가 있으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초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무엇이냐? 엔비디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GPU,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풀스택 이걸 모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열어두는 가능성, 중국에서 합법적인 판매 허가가 나면 대규모 매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결론까지 열어두면서 살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 내에서 중국 기업을 밀어주기 식으로 시장이 확장이 되고 있는 터니까 그것을 맞춰서 보수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매출액이 467억 달러가 나오게 됐다는 요 결과, 컨센서스 수치를 상회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매출을 깔끔하게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거뜬하게 잘 나와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 YOY가 50%가 넘게 성장했다라는 것은 지금 엔비디아의 저력,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중국발 여파 선반영이 된다, 논란이 된다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떻다? 2분기 실적 발표 오히려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준 게 매출액이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사업 부분, 실적 부분을 하나씩 뜯어보면, 컴퓨터 네트워킹 부분이죠. 핵심 사업이 3.7%나 상회를 해주면서 네트워킹 가드가 성장을 견인을 했다 보여줄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그래픽 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까지 하회를 했지만 다소 약하다라는 시장의 반응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수치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플랫폼은 어떠한가? 데이터 센터에서 마이너스 0.5%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게이밍 부분에서 12% 상승을 해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나머지 OEM 부분도 비중은 작지만 깜짝 성장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다? 데이터 센터에 포인트를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다. 왜? 여전히 이 AI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압도적인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게 엔비디아의 매출 부분이고, 성장률은 어떻다? 56%에 가까운 성장률을 견인을 한 것도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살펴보셔도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는 매출과 EPS가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고요. 그러면서 가이던스까지 긍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번 실적 발표는 굉장히 가이던스도 무난하게 나왔고, 오히려 이번 결과는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매출 구조까지 더 견고하게 나온 결과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단기적인 중국 리스크가 좀 강하게 심리적으로 흔들어 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중국의 리스크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셔야 할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아무리 따라온다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이긴 배열을 통해서 봤을 때, 그리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맞춰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상황, 중국 정부가 빅테크 AI 반도체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맞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계속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태계에 있어서는 훈련, 추론, 그러니까 초대형 모델을 학습시키는 GPU, 고급 공정, 5mm 이하라고 하는데 고급 패키징, 네트워킹은 필요한데, 이쪽은 엔비디아랑 TSMC의 고급 생태계가 굉장히 돋보이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배포해서 빠르게 내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것을 충분히 최적화해서 로컬, 중국 파운드리로 빠르게 대체 가능한 영역이 빠르게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대체되기에는 결국에 시간이라는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고성능 훈련 칩은 TSMC, 삼성의 첨단 노드 패키징 역량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파운드리가 최첨단 노드 수율 격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전 대체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용 최첨단 시장에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우위일 수밖에 없는 이런 흐름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70달러 선에서 단기 지지라인을 맞추던 엔비디아가
$170 밑으로 하회를 하면서 도지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가져가 줬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서 60일 이평선까지 터치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그림들이 가져가줬습니다. 자, 그만큼 중국의 위협적인 요 소식이 다시 한 번 더 충격 여파를 줬으나 오늘 만들어준 요 캔들이 시사하는 바 아무래도 몸통이 거의 없고 위아래 꼬리가 긴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전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 그 중국이 진짜 위협이 되는 거 맞아? 단기적으로는 좀 뭔가 시장이 출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위협적인 거야? 시장이 약간은 좀 혼조세를 끼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와 비슷하게 똑같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가격대 $170 가격대는요. 전일 이렇게 큰 상승을 하고도 요 정도 조정은 숨고르기 구간으로 충분히 보여질 수 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걱정할 만한 시선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잡아드리면, 자, 하단 박스권 안을 아직도 터치를 하질 않았습니다. 그냥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주봉상 캔들로 봤을 때 박스권 뚫고 계속 상승과 조정, 살짝의 조정을 주고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월봉상 캔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월봉 캔들로 보셔도 어때요? 여전히 추세 이어지고 있고요. 자, 저점을 계속 이어가 나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이후에 조정, 상승 이후에 조정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캔들이 만들어내는 위치가 중심 라인에서 아직까지 이 축 자체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세 하락이니 이런 말이 나오셔도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뭔가 섣부르게 큰 조정이 온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관망을 하고 있는 자리니까 여기서 뭐 추가 하락 뭐 이렇게까지 너무나 걱정스러운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섣부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에서 보이는 움직임, 상승에 대한 움직임, 조정에 대한 움직임, 너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도지가 만들어졌을 때 매도세를 받아내면서 저는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한 상승, 계속 상승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매도세와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재상승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상황들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결국에 바닥을 다질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중국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유지가 되는 한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국산화가 빠르게 대체할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시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이 상당 부분을 못 채웠다.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약간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강점은 무엇이다? 소프트웨어와 풀스택의 경쟁력으로 여전히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중국의 AI 수요는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규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되거나 협상이 우위에 서게 되면은 판매가 재개될 경우,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장이 엔비디아 주도권으로 더 넘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보셔도 중국이 따라오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리고 지금 규제하고 걸어 잠그려는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다시 중국이 규제를 완화하게 됐을 때 이 수요를 또 고스란히 엔비디아가 흡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됐을 때 엔비디아의 파급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크게 단기적으로 위협적이지도 않고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는 그 흡수를 그대로 엔비디아가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 엔비디아 2분기 실적은요. H20의 2분기가 이번 분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가 만약에 허용이 된다면 추가 매출이 가능한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매출이 나온 건데도 이 정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엔비디아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엔비디아가 그리려고 하는 세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풀어드리려고 했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이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보완한 내용을 영상을 재촬영을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그 중국의 위협적인 소식 조금 더 뜯어서 보고 싶다 심화편을 또 만들어서 오늘 영상에 담아드렸으니까 오늘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아직까지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흔들리는 건 우리의 심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무엇이다?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보면서 조정이 어딘지, 바닥이 어딘지를 보면서 이 기업의 가치 여전히 견고하니 분할 매수 바닥을 다질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 모아가는 전략 취할 수 있게끔 시장 광약 정확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